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브록 9번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대칭. 이 표준 모형을 스탠다드 모델, 줄여서 SM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대칭은 이제 시메트리가 되겠죠. 이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형에 대해서는 제2장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아니라 이 표준 모형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었죠. 이번에는 대칭, 시메트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뭐,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게이지는 게이지, 측정하다. 측정, 게이지는 이제 측정을 말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게이지는 어떤 기본 공간 또는 매개 변수 공간에 대한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좌표계이고, 결국은 이제 물리학에서 측정을 하면은 좌표계에 점을 찍어야죠. 측정을 해서 좌표계에다 점을 딱딱딱딱 찍어야 되니까, 게이지는 좌표계를 뜻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이지 변환, 좌표계 변환이 되겠죠. 좌표계 변환. 변환이라는 거는 뭐 좌표계를 돌렸다가 회전을 시켰다가 뭐 좌우 대칭을 시켰다가 그것이 이제 변환이 되겠죠. 좌표계 변환은 이러한 각 위치에 적용되는 좌표의 변화이며 게이지 이론은 게이지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일부 물리적 또는 수학적 시스템에 대한 모델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게이지 변환에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든 양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게이지 불변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불변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 보존이라는 말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불변. 각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불변이기 때문에 좌표계의 제 아무리 뭐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해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게이지 이론이구나. 하여튼 게이지 이론. 게이지는 좌표계이고, 게이지 이론은 뭔가가 있는데, 물리적 특성이 있는데 그 물리적 특성은 제 아무리 바꿔도 변화되지 않는다. 불변이다. 그것이 이제 게이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칭. 자연의 모든 법칙은 대칭을 사용하여 공식화되고 설명됩니다. 우선 대칭이라는 말은 좌우 대칭 아닙니까? 좌측과 우측은 대칭이다. 뭐 얼굴 모양을 보더라도 좌우 대칭이죠. 불변은 완벽히 대칭이 되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메트리, 대칭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구나. 대칭은 일종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보존성,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전하 보존 법칙 등으로 일련의 변형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 제 아무리 뭐 어떻게 꾸겨도 보존된다는 거죠. 그 보존을 수학적 표현으로 대칭성이 있다.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게이지는 측정은 좌표계다. 좌표계를 제 아무리 변환시켜도 불변인 게 있다. 그 불변을 수학적 표현으로 대칭성이 있다라고 쓴다. 자연의 모든 법칙은 대칭을 사용하여 공식화되고 설명됩니다. 네 가지 유형의 대칭, 로컬, 모든 지점에서 독립적인 변화, 변형이 전혀 다르지 않음, 시공간 좌표계에 작용하는 대칭, 내부 고유 대칭.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시공간 좌표계가 있는데 이 좌표계를 막 돌리고 구부리고 회전을 시켜도 보존되더라. 불변이더라. 그것이 대칭성이다. 자, 수학적으로 게이지 이론에서 이러한 대칭은 U로 표시되는 단일 유니테리 행렬 집합. 그러니까 U가 있어요. 이게 대칭이잖아요. 대칭을 수학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U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U가 뭐냐? 여기 단일 행렬 집합. 그럼 행렬은 이거죠. 행과 열이 여기 있죠. 여기 행렬. 이렇게 행렬. 이게 이제 행렬이죠, 이게. 행렬 집합.
여기서 이제 그 단일이 붙습니다. 뭐 하여튼 단일 행렬 집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일은 유니텔이니까 U라고 쓰는구나. 네, 이제 이거를 U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있고 그다음에 SU로 표현되는 단위 결정자를 갖는 특수 단일 행렬 집합, 스페셜 유니테리. 그래서 SU가 되겠습니다. 저는 S가 여기서 S라고 하길래 S가 시메트리 약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스페셜 유니테리네요. 하여튼 SU가 있다. 이거는 요거를 뜻한다. 행렬을 뜻한다. 행렬군이 되겠죠. 여기서 N은 행렬의 크기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3 곱하기 3이잖아요.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SU3. 자, U1 대칭.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광자는 U1 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자는 U1 대칭. 빛을 서술하는 방정식은 빛의 평관성분을 서로 바꿔치기 해도, 그게 막 뒤섞어도, 좌우를 바꿔도, 위아래를 바꿔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즉, 대칭이다. 불변이다. 대칭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원대칭. 원이지 않습니까? 원은 다 그냥 뭐 좌우를 바꿔도 상하를 바꿔도 대칭이지 않습니까? 전기장이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U1 대칭은 정답이다. 이거 뭐 실험적으로도 뭐 이건 증명이 된 거니까. 근데 이게 특별히 전기장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2 대칭, 두 개의 렙톤, 하여튼 입자가 있어요. 두 개의 입자 중에서 특히 전자기력과 양력, 중력에만 관여하는 입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W보선과 G보선이 있다고 합니다. W보선, G보선. 여기서, 요게 W보선. 이것이 G보선. 광자는 요게 되겠죠. 요게 이제 U1 대칭. W와 G는 뭐, SU2 대칭? 이것이 이제 양력과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전자기력과 관여를 하고. 서로 바꿔치기 해도 서로 뒤섞고 좌우를 바꿔도 방정식이 변하지 않는 대칭이다. 방정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여튼 공식이 막 복잡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대칭. 근데 이거는 2개 대칭.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립하는 것이 이제 9 대칭이 이제 이거와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 2개를 섞어보자. 이렇게 곱해보자. 그것이 이거예요. SU2 곱하기 U1. 이거는 이제 행렬이 되겠죠. 행렬은 아마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력. 특히 이제 양력이고요. 전자기력. U1은 정자기력. 이건 아마 양력일 것 같아요. 양력과 전자기력을 곱했다. 대칭군. 대칭군 시메트리 그룹을 대칭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강력에서 나타납니다. 강력이란 쿼크 3개를 묶는 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쿼크 3개를 RGB라고 이렇게 명칭을 내렸다는 겁니다. 제10장 양성자, 중성자 제가 설명을 할 때 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네, 물리학에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UU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양성자는 이루어져 있다. UUD.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해요. 네, 여기다 파란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초록색을 칠하죠. RGB. 네, 이렇게. 이것이 양성자이고 이 쿼크 3개이고 이 쿼크 3개를 묶는 힘이 요거 글루온이 요거 이렇게 묶고 있다는 거죠. 글루온이 이렇게 쿼크를 노란색. 이것이 글루온입니다. 글루온은 강력을 야기한다. 강한 상호작용을 야기한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 생력학, 양자, 이거 다 양자니까 양자고 색깔을 입혔다. 이제 이건 뭐 역학이니까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GB를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SU3라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8개의 보선과 글루온이 뭐 8개, 앞에서는 이제 3개만 있었는데 아마 8개인 것 같습니다. 글루온 8개와 3개의 페르미온 세트. 예, 대표적으로 아까 그 쿼크 3개 RGB 사이의 강한 행력에
대한 것, 강한 핵력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SU3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은 글루온, 앞에서 봤던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그 글루온을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글루온은 강력을 유발한다. 쿼크 색을 바꿔도, 즉 순서를 바꿔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방정식이 필요하다. 대칭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 방정식을 가리켜서 SU3 대칭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생력학. 크로모 다이나믹이네요. 칼라가 아닙니다. 크로모. SU3 대칭을 갖고 있는 이론이, 자, 그래서 SU3 대칭을 갖고 있는 이론이 강력을 가장 정확하게 서술한다고 믿고 있는 이론이에요. 강력을 가장 정확하게, 강력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SU3가.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SU3, 그래. 자, SU3는 강력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SU2는 양력과 전자기력이라고 했죠. 전자기력, 양력군. 여기 중력이라고 써 있는데 중력은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중력은 오리무중. 그 어떤 것도 중력에 대해서는 계산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건 양력이라고 이게 강력. SU3는 강력을 기술한다. SU2는 제 생각에는 그냥 양력일 것 같은데 양력을 기술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U1은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 U1은. 그래서 강력, 양력, 전자기력, 네. 3개의 쿼크와 2개의 렙톤을 각각 독립적으로 섞는 효과. SU3는 아까 쿼크 3개, 요건 쿼크 3개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W 보선과 G 보선이고요. 이거는 W 보선과 G 보선이고요. 요거는 광자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 독립적으로 섞는 효과입니다. 완벽하게 짬뽕이 아니에요. 짬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요거 따로, 자, 강력 따로, 그 다음에 양력 따로, 그 다음에 전자기력 따로, 따로를 한번 곱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짬뽕이 된 게 아니에요. 행렬의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짬뽕 아니고 각각 독립적으로 섞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받고 있는 표준 모형입니다. 이게 표준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수식. 물론 이제 여기에 여기 3 곱하기 3 행렬, 다양한 행렬이 있겠죠. 여기 숫자가 다양한 숫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제이고요. 이것이 물리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떤 것은 1억 분의 1의 오차로 계산을 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19개의 변수는 너무 많다. 제 2장 동영상에서 제가 표준 모형의 특징과 단점,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하간 물리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거구나. 네. 여기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강력을 서술하는 거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양력을 서술하는 거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전자기력을 서술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짬뽕이 아니에요. 강력, 독립적으로 강력이 존재해요. 강력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양력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다음 전자기력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입자 물리학 표준 모델의 완전한 게이지 그룹. 완전한 게이지 그룹. 완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게이지 그룹은 필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이론을 재정규화하게 가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재정규화는 뭐고, 네, 이것도 역시 제4장 로그타운 방정식과 우주의 변화에서 계층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재규격화가 뭔지, 자발성 대칭, 이런 재규격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원치 않는 무한대를 제거하고 가속기 실험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유한 값 예측을 생성하는 수학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어렵지만 하여튼 이걸로
이걸로 대부분의 문제가 아주 정밀하게 풀어지더라. 그래서 물리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는 게 있어요. 깨는 게 나타났습니다. 깨는 게,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는데? 네, 그것이 바로 G-2 팩터의 문제. 제2장에서 뮤온 G-2 실험을 했어요. 하여튼 뭔가를 실험을 했는데 그 뭔가가 실험한 게 안 맞더라. 네, 여기 있네요. 그 표준 모형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이거는 표준 모형. 아까 그 공식 있잖아요. 공식이 틀린 거다. 그것이 이제 뮤온 G-2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문제. 여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있잖아요. 네, 질량이 큽니다. 특히 타우 중성미자는 전자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요. 그런데 이거를 이것의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의 질량은 0으로 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잘 맞대요. 근데 틀렸잖아요. 이거는 엄청 큰데 이 질량을 0으로 놔야 된대요.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입자들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이게 어떤 것은 1억 분의 1 오차로 계산해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가상입자들이 막 나옵니다. 자, 물리학 입자들 보면은 이제 이건 있어요. 이거는 맞아. 이거는 아마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죠. 미관측 입자. 요거 하시 엄청 많네. 엄청 많아. 미관측. 근데 이게 있어야 한대요. 이게 있어야 아까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공식이 맞다는 거죠? 대통령 표준 모델 공식이 SU3 공식이 맞다는 거죠. 근데 왜 미관측이냐? 관찰이 안 돼요. 근데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여기도 미관측 입자 있네요. 이 미관측 입자가 이것이 맞기 위해서는 미관측 입자, 가상 입자죠. 가상 입자가 있어야 한다.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만 물리학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으니까 또 제가 할 말은 없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 물리학입니다. 현 물리학이 발견해낸 공식이고, 자, 그다음 SU4.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저도 이제 도대체 계산을 엄청나게 막 슈퍼컴퓨터로 1년을 가동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자,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건 세 개지 않습니까? 이건 SU3 군이 되겠죠. 이거 SU3.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3행렬이 되는 것이고 SU3가 특별히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3 곱하기 3 행렬이 적용되는 다양한 이런 하나의 샘플이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SSS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쿼크 3개로 이루어진 놈이 있다. 네, 그것을 오메가라고 부르자. 네. 근데 아마 또 실제 관찰이 됐어요. 관찰이 됐고 계산도 어느 정도 정확히 맞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존하는 입자들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왜냐면 입자 생성기에서 별의별 입자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별의별 입자들. 자, 그래서 여기 SSS, 그러니까 이상한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3개로 이루어진 놈이 오메가다. 그 다음 여기 U. 업쿼크 3개로 이루어진 놈이 델타다. 그 다음 다운 쿼크 3개로 이루어진 nom이 델타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하나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거 전하가 같은 경우, 스핀이 같은 경우, 하여튼 어떻게 물리학자들이 찾아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같다는 거죠. 뭔가가 같을 때 이놈 DUD, UDS, SUD는 이러한 관계를 보이더라. 이런 관계를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관계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이제 이런 관계성이 있더라.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입자 아닙니까? 10개 입자가 어떻게 요거 하나로 저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제 설명이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거 하나로 이 10개 입자가 통일이 되더라 라는 아주 신기한 거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SU3라고 부르자. 그 SU3 예를 들어서 물리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론. 네. 요걸로 틀자면 요런 공식. 자, 그래서 이건 SU3예요, 이거는. SU3구나. 자, 그럼 SU4를 하겠습니다. SU4. 4 곱하기 4 행렬 아닙니까? 4 곱하기 4 행렬 대칭을 만족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기한 현상이 발견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4 곱하기 4라는 거죠. 요 밑에 밑바닥에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 삼각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이게 DDD, UUU, SSS, DDD, UUU, SSS. 자, 밑바닥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피라미드를 또 그리는 거죠. 이렇게. 피라미드가 아니구나. 삼각형을 이쪽 차원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게 있다.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꼭 시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꼭 시험이 CCC다. C는 참커크죠. 참커크다.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또 뭔가가 발견될 듯도 싶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물리학자들이 행렬을 또 4 곱하기 4 행렬이 되겠죠. 4 곱하기 4 행렬을 또 어떻게 발견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게 잘 맞냐? 네,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자, 다시 그러면 왼쪽 요 밑바닥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자, 이것이 쿼크 양성자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양성자는 원래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인지 쿼크가 여기.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려면 업 쿼크도 있어야 되고요, 다운 쿼크 있어야 되고요,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어야 돼요. 스트레인지 쿼크가. 자, 다시 핵심은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UDS. 자, 다시 십자학 양성자. 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네. UUD. S가 없잖아요, S가. 스트레인지 쿼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UUDA가 아니다. 이거 틀렸다. 이게 아니고 요걸 하는 거죠. 현 물리학의 주장.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D 큰 거 3개는 있어요. UUD 큰 거 3개는 있고요. 여기서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개수의 조그마한 것들이 이제 거기에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 스트레인지 쿼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스트레인지 쿼크하고 반 스트레인지 쿼크하고 서로 갑자기 짠 하고 생겼다가 갑자기 그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갑자기 또 사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양성자 속은 어마어마하게 양성자 속은 UUD가 아니라 UUD가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대표적인 게 스트레인지 쿼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왜 이런 그림이 탄생을 했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신비롭게 맞으니까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어야 한다. 네. 그럼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으면 또 반 스트레인지 쿼크도 있어야죠. 그것도 계산이 사실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막 벨의 입자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막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자, 스트레인지 업 참 다운 스트레인지. 자, 다운 스트레인지잖아요.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업 참 탑. 참. 스트레인지에 대응하는 게 참이에요, 참. 그러니까는 여기 스트레인지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참이다. 또 이런 논리가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맞죠? 그래서 대칭성 아닙니까? 대칭성. 스트레인지가 있으면 참이 있어야죠. 자, 이렇게 막 그 선을 긋다 보니까, 여기서. 자, UUD가 어떻게 됩니까? DDD죠. DDD가 DD 참. 네, 참 여기. 그다음 여기는 DCC. 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UUU잖아요. UUC, UCC, C.
여기 SSS, SSC, SCC, CCC. 야, 이러니까는 뭔가 신기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면은, 예, 여기 D 하나, 네, 그 다음 여기는 S축이잖아요. D, 여기 D잖아요. D 라인. 여기 D, 여기는 S. 예, 그 다음 C 하나. 야, 참,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뭔가,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잘 맞느냐? 여기 QCD 해가지고 아마, 글쎄요, 이거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잘 맞다라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예. 이것이 잘 맞으면 안 되고, 요거, 파이온하고 K온하고 파이온이 잘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이 보다 양성자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양성자가 붕괴되면 K온하고 파이온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이것들은 막 입자 가속계에서 쏟아지는 것이고, 이게 양성자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 양성자의 기본은 계산을 못 합니다, 지금. 인풋이에요, 인풋. 인풋 데이터를, 이 두 개를 인풋 데이터로 주면 이것들이 계산된대요. 근데, 아니, 양성자 질량도 지금 90% 밖에 계산을 못하고 있고, 당연히, 양성자를 계산 못하니 K온, 파이온도 계산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고, 자, 그러면 5도 있지 않냐? 5개의 입자들을 뒤섞여도 변하지 않는 방정식.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요게 무슨 뜻인지. 자,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려요. 혼동하면 안 된다고. 요거는 RGB, 이거 강력이고요. 이거는 양력이고요. 이거는 전자기력이고요. 이거 곱하기 쓰면 이거 독립에 서로 독립. 근데 이거를 5개의 입자들을 짬뽕을 시켰다는 겁니다. 즉, 양력, 전자기력을 짬뽕을 시켰다는 말은 뭔가가 이제 하나로 새로운 짬뽕 하나가 탄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와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건 서로 독립, 얘는 짬뽕. 짬뽕이라는 말은 통일이죠, 통일. 5개의 입자들, 특히 이제 쿼크 3개, RGB, R쿼크, G쿼크, B쿼크와 렙톤 2개, 특히 W 보손과 G 보손, 이렇게 뒤섞어도 변하지 않는 방정식.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아마 추정을 하고 있나 봅니다. 당연히 이거는 3개고요.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건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요쪽 부분이 되겠죠. 요쪽 부분이 이렇게. 근데 아마 아직까지 솔루션을 발견을 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일 이론이 뭐냐? 대통일했다. 대통일은 강력, 전자기력, 양력을 하나로 통합. 이게 짬뽕 아닙니까? 강력, 전자기력, 양력을 하나로 짬뽕했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게 이거. 그럼 여기에 정확한 숫자를 발견냈느냐?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일 이론은 아직 발견 안 된 거죠.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이와 같은 행렬을 사용해서. 근데 그럼 이 숫자가 뭐냐? 모른다. 근데 여기서 역시 중력은 오리무중입니다. 그 누구도 계산하지, 접근조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중력까지 통합해보자.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의 이론. 대통일 이론은 강력, 전자기력, 양력을 하나로 통합. 중력까지 통합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이론. 자, 그럼 이것이 안 맞는 이유. 여기서 핵심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하나로 통합. 제7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을 통합해서 대통일 이론이 이거. 하여튼 여기가 측정. 여기가 측정이고요. 이쪽은 예측. 자, 측정. 전자기력 이렇게 측정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직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양력은 이렇게 측정해.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은 이렇게 측정돼.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면 안 맞네요. 서로가. 통합이 안 됐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꺾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야죠. 네.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죠. 대통합 됐네요. 예, 대통합 됐습니다. 세 가지 힘이 대통합 됐습니다. 그럼 왜 꺾냐고요, 왜? 왜 하필 여기서 꺾냐고요? 그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만큼 꺾을래? 자기 마음대로 꺾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대통합 이론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출발이 뭐냐? 출발은 현 물리학에서 믿고 있는 거, 이렇게. SU5 여기서 출발을 했다. 그것이 출발이라면 빅뱅 때 이랬었다라는 거죠, 이게. 빅뱅 때.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붕괴된다. 그래서 그것을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SU5 여기에서 특히 양성자는 전자로 붕괴된다라고 계산이 나온대요. 양성자의 붕괴. 양성자는 반드시 붕괴된다라고 여기서 계산이 됐나 봅니다. 양성자는 전자로 붕괴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다중우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요걸 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 우주, 현재 우주는 이것이 맞는 우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SU5가 결국 뭐냐? 네, 힘이 하나로 통합됐다. 강력 전자계, 이것이 빅뱅 때 SU5고, 이제 그것이 붕괴된다. SU5가 붕괴돼가지고 현재 우리 우주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라고 부른다. 네,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핵심만 얘기하자면 결국 막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SU 이런 글자가 나와요. 결국은 이거 행렬이다, 행렬. 네, 3 곱하기 3 이거라고요, 이거. 3 곱하기 3. 이거 5 곱하기 5 5가 요거라는 거죠. 여기서 SU5는 빅뱅 때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하나로 통합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빅뱅이고, 이것이 자발적 붕괴를 거쳐가지고 현재 우리 우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의 기본 공식이고요. 기본 공식이나 문제점이 있다, 이거. 네. 어려운 내용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